안녕하세요. 오늘은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한번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독일 PM 제품을 드시면서 이 영양소가 어떻게 내 몸에 좋은지 조금은 알고 계신다면 더 잘 챙겨 드실 것 같고, 이 책을 읽으면서 독일 PM에 꼭 맞는 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중요한 부분만 제가 좀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 본서는 1991년 노벨 의학상에 노미네이트 된 바 있는 닥터 월렉의 강연을 번역한 녹음한 것을 기록한 녹취록입니다. 동물 영양과 토양학을 전공한 수의학 박사이자 사람의 의사이기도 한 닥터 월렉의 건강의 진실에 관한 강연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유명한 강연으로서 이 강연을 녹음한 오디오 테이프는 미국 전역에서 이미 4,700만 개 이상이 판매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질병과 반건강의 상태에서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상태를 현저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자신들의 이익의 극대화에 여념이 없는 의사들에게는 각종 통계 자료를 통하여 부끄러운 자상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생명을 다루는 의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에 걸쳐 454종류가 넘는 동물에 대해 저는 약 17,500회를 부검했으며 동물원 인근 주민 3,000명의 사체를 부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알아낸 것은 바로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연사 하는 경우 그 사유는 모두 영양 부족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송아지를 기를 때 영양소를 주던 생각이 났습니다. 모두가 영양 부족으로 죽는다면 부검 시 직접 본 대로 과학적인 증거 문헌을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75종의 과학 논문을 썼고 8개의 공동 집필 교과서와 한 권의 1,000페이지짜리 단독 집필 교과서를 출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230억 불을 들여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암의 정복과 예방 백신을 연구할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한다는 말이, 월렉씨, 여기는 미국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질 좋은 식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미국에서 영양 부족을 말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칼로리와 단백질을 생각하고 있었고, 저는 비타민 결핍과 미네랄, 트레이스 미네랄, 그리고 히토류 결핍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이분이 이런 거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동굴 생활의 방식 한 사람하고 요가에 대한 사람에 대한 걸 적어놨는데, 이 보면 구석기 시대의 동굴 방식에 살았던 빙하가 녹으면서 나온 사람을 부검한 내용입니다. 25세에서 30세 사이에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인데 아주 쇼킹한 것을 발견했는데, 목의 척추경부와 허리의 요추경부 그리고 양쪽 골반이 대응성 관절염에 걸려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때 시절에도 동맥경화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활동적이고 간소한 스파르타식 생활 방식에도 불구하고 소동맥경화증, 간상동맥경화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가의 대가인 사람인데요. 서방국에 제일 가는 요가의 참선이 대가인 55세 된 리타가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것을 떠나 참선으로 크게 도통을 했다고 믿었는데 셀레늄 결핍 때문에 심근증에 의한 심장마비로 55세에 죽었습니다. 보면 충분한 영양 보급이 장수의 비결. 지난 5월 11일 가장 오래 산 미국인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된 마가렛 스키츠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분은 버지니아주 랜드포드 사람으로 115세에 죽었는데 사망 원인은 영양 부족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망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낙상에 인한 합병증으로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고요? 맞습니다. 골다공증이었습니다. 칼슘 결핍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는 심장병, 암 또는 당뇨병 등 아무런 지병이 없었는데 낙상한 지 3주 만에 칼슘 부족으로 죽었습니다. 65세 이상의 미국 사람이 골반이나 다리 또는 척추 골절상을 입으면 75%가 90일 이내에 죽습니다. 폐렴이나 뇌졸중, 폐, 색전증 등 합병증으로 죽습니다. 그의 딸이 말하기를 그는 죽을 때까지 단 음식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좀 더 얘기하려고 하는 파이카라는 병입니다. 보통 초콜릿이나 설탕을 심히 먹고 싶어 하는 것은 후에 설명하겠지만 크론과 바나둠 결핍 때문입니다. 암을 고치는 베타카로틴과 셀레늄. 또 이런 말이. 첫째로 지뢰를 피하듯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될 수 있는 한 자신을 직접 치료하거나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일인데 여기 9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90가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60가지의 미네랄이 필요하고 16가지의 비타민, 12가지의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3가지의 필수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매일 90가지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데 영양소 전부를 섭취하지 못하거나 섭취하더라도 그 양이 충분치 못할 경우 영양 부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루에 단돈 1불어치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자신의 건강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결국 어느 의사의 고급 생활 양식에 뒷바라지 해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또 약간 치료 내용 중에서 내암의 원인은 칼륨 결핍이다 이렇게 돼 있고 보조 영양제 섭취 없이 운동을 하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이유는 땀을 흘릴 때 60가지 필수 미네랄을 모두 함께 내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80년에 걸릴 것을 운동선수들은 30년 이상의 땀을 흘립니다. 단지 칼륨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셀레늄도 땀과 함께 내보내는데 이들은 보조 영양제로 보충하지 않으면 심근증에 의한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보조 영양제를 섭취하지 않고 운동하면 죽습니다. 단적으로 그렇게 적혀 있네요. 자, 필수 영양소의 종류와 각종 미네랄 결핍의 원인은 식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하여 NPK, 질소, 인산, 칼륨만 공급하는 5년 이상 연작하는 경작지의 토양에는 더 이상 유용한 미네랄이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칼슘 결핍은 147종이나 종류나 되는 질병을 유발합니다. 단지 변명들이 다를 뿐이다. 유기미네랄과 무기미네랄 미네랄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일 PM은 유기미네랄입니다. 공기, 흙, 물 속에 함유된 미네랄은 대부분 사람이나 동물이 소화, 흡수할 수 없는 무기미네랄이고
식물이나 동물, 어류에 함유된 미네랄은 사람이 소화 흡수할 수 있는 유기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미네랄을 구입하실 때 유기 미네랄인지 무기 미네랄인지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자, 보면 미네랄은 아미노산, 지방산, 비타민을 사용하는 신체 기능에 촉매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다른 영양소를, 영양분을 아무리 많이 섭취한다 하더라도 미네랄을 상호작용 없이는 이 영양물로부터 최대한의 이득을 얻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PM을 비교한다면 독일 파워 칵테일 아침에 주스도 중요한데요. 저녁 주스가 중요한 거예요. 비타민 종류 뭐 많이 먹는데도 이 미네랄이 없으면 그냥 파워 칵테일 먹으면 100%일 것 같아도 저녁 미네랄을 같이 상호작용하면 100%, 500%가 된다는 그 뜻입니다. 자, 따라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칼슘이 암 예방에 유효하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 밝혀졌다. 비타민 D엔 칼슘의 흡수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햇볕을 쬐며 만들어진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칼슘 부족이 거의 다 90% 이상의 칼슘 부족에다 비타민 D3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은 살아있는 한 심장박동은 계속되어야 하는데 그 심장을 직접 움직이는 것은 실은 칼슘이다. 체내에 있는 칼슘은 99%가 뼈나 이에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물론 뼈의 재료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혈액 속에 있는 나머지 1%의 칼슘도 심장을 움직이고 신경 전달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은 약 60조 개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간의 세포 모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이 농도 차의 균형이 깨져 칼슘은 인체에 해로운 역할을 하는 존재로 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세포는 정보를 전달할 수 없게 되며 암이나 동맥경화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려면 비타민 D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칼슘만 드시면 뼈만 딱딱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칼슘만 드시면 안 되고 칼슘과 비타민 D3, 마그네슘이 비율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콜라겐도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미네랄은 유기 미네랄이어야 되고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3가 함께 있어야 되고 그 비율이 있어야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철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빈혈이 있다. 철분을 병원에서 이렇게 철분만 사실 처방받으면 그게 어느 정도 또 먹게 넘으면 또 제자리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철분과 구리가 같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으로 흡수가 되는 걸 도와주고 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 아연이라는 애는 아연은 신체 모든 조직에 존재하며 특히 눈 조직에 조직에 망막에 많은 양의 아연이 존재한다. 우리 음식 중에서는 굴 같은 거 있죠. 아연과 크롬은 당뇨 환자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아연이 결핍될 경우 단백질의 합성을 저해하고 뇌의 발달을 저해하여 성장 부진, 피부 질환, 탈모 등이 일어나며 손톱이 얇고 희며 흰 반점이 생긴다. 성장 발육이 늦으며 입맛과 냄새의 감각을 잃고 여드름, 피로, 야간의 시력 저하, 임포텐스, 불임, 기억력 감퇴, 고콜레스테롤증, 전립선 이상, 감염에 약하게 되며 감기에 걸리기 쉽고 상처의 치유에 늦어진다. 또한 아연을 결핍은 성장장애와 성기능의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연은 섹스 미네랄이라고도 한다. 구리 하여튼 이렇게 이 책에 뭐 다 들어 있어요. 셀레늄은 뭐라고 적혀 있냐 보면 최근 미네랄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셀레늄은 12지장에서부터 흡수된 후
주로 단백질에 결합되어 혈액으로 이동되어 머리카락, 골격, 적혈구 등 신체 조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일부는 여러 가지 대사에 참여한 후 담즙, 췌장 분비의 소장을 통하여 대변, 소변, 호흡을 통해 빠져나간다. 셀레늄은 인종, 연령, 식생활 습관에 따라 섭취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유는 토양에 따라 셀레늄의 함유량에 따르기 때문이다. 요즘에 이게 항산화 제품으로서는 비타민 C, E, A, 셀레늄 이게 원래 항산화 제품으로서 에이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다 우리 몸에 필요하고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뭐 이 영양소를 다 챙겨 먹을 수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독일 PM은 알아서 하루에 영양소랑 이런 걸 사서 드시면 이 책에서 말하는 영양소는 다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